이제 예제를 통해서 앞의 개념들이 어떻게 오브젝티브-C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제로 실습하는 부분이 적고 기초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분량이 많아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코드로 실습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기초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부분은 차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계속 진행하신다면 점점 모르는 코드들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예제로 다시 들어가 보죠. 네, 예제 2.4는 숫자 50과 25를 더한 값을 구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의도한 결과값을 출력하는지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결과값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지 살펴봐야겠죠. 앞 시간에서 변수의 선언에 대해서 배웠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 일정한 형식에 맞게 저장을 합니다. 먼저 파일명을 쓰고 그 뒤에 확장자를 붙이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변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료 유형을 적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나오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파일과는 위치가 반대죠. 파일은 파일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확장자로 표시됩니다. 변수는 먼저 변수의 자료 유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제에서 변수를 선언한 부분을 보면 바로 int 이 부분이 자료 유형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sum은 변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int는 인티저의 준말로 인티저는 한국어로 정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변수의 자료 유형에 정수, 실수 등이 있는데 그중 정수의 형태를 가진 변수라는 걸 보여주는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sum은 변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즉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그 변수의 이름은 sum이고 그 안에 들어갈 예정인 값이 정수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이처럼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컴파일러에게 내가 변수를 사용할 건데 이름은 sum이고 정수를 담을 예정이니 기억 장소에 그 값을 담을 장소를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sum이라는 이름의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언만 가지고는 아직 기억 장소가 할당되지는 않으나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복잡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변수를 선언하면 기억 장소가 할당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변수에 값을 대입하는 부분입니다. 변수를 선언해서 이름을 정하고 정수값을 담을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컴파일러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기억 장소가 할당되었습니다. 그 할당된 기억 장소인 변수의 정수값을 담는 부분입니다. 50과 25를 더한 값인 75가 변수 sum에 저장이 됩니다. 50 플러스 25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상식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등호기호는 우리가 배운 수학상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x는 75라는 식을 보면 x와 75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x는 75는 오른쪽 값인 75를 왼쪽에 있는 x라는 이름의 변수인 기억 장소에 대입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75인 값이 x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억 장소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이 등호라는 것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 혹은 치환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연산자는 조금 있다가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등호인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해보면 sum은 50 플러스 25는 50과 25를 더한 결과인 75를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sum에는 지금 75의 정수값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다음 설명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NS로그는 이 부분을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the sum of 50 and 25 is %i 이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물을 보면 %i 부분이 75인 결과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배운 세 줄 문자인 역슬래시_n과 같은 형식입니다. 즉 NS로그 안에 미리 정해놓은 특수 문자가 들어있으면 그 특수 문자는 자신 그대로의 문자를 출력하지 않고 특수 문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한 것입니다. 세 줄 문자인 역슬래시_n은 한 줄을 띄워서 출력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럼 %i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i는 75로 대체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가 의도한 결과값으로 변수 sum에 담겨져 있는 값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부분이 저번 시간에 배운 NS로그의 형태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변수 sum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i는 s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즉 %i는 이 형식에서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변수의 값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기능을 하는 특수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i라는 특수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특수 문자의 활용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예제 2.5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제 2.5를 보기 전에 먼저 예제 2.4를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sum이라는 변수 이름을 정하고 그 변수에 int라는 정수를 넣을 예정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 sum에 50과 25를 더한 값인 정수 75를 넣습니다. 75는 소수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맞겠죠. 그리고 화면에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데 특수 문자를 사용하여 변수 sum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제 2.5를 살펴볼 텐데요. 예제 2.5에서는 변수의 선언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과 변수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2.5를 실행해보면 아까 예제 2.4와 같은 결과물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겠죠? 일단 변수를 선언한 부분을 보면 아까 예제 2.4에서는 이렇게 변수 하나만을 선언했는데 이 예제에서는 변수 3개를 한꺼번에 한 줄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코드는 이렇게 쓰인 코드와 같은 코드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3줄로 코드를 선언하면 반복되는 부분도 생기고 코드의 길이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효율적 코딩으로 보아 이렇게 한 줄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하여 여러 변수를 한 줄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변수 value1에는 50을 넣고 value2에는 25를 넣는 것으로 변수를 정했습니다. 다음 줄에는 value1과 value2를 더한 값을 sum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으라는 코드인데 value1에는 5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value2에는 25라는 값이 들어있으므로 sum에는 그 둘의 합인 7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처럼 그냥 50 플러스 25라고 적으면 코드도 적게 쓰고 더 쉽게 보이는데 왜 굳이 50과 25를 변수에 집어넣어 계산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변수의 사용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50과 25를 더한 값만을 구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제처럼 50에서 25를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는 등의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50과 25가 아니라 그 다음에 100과 50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아까 예제 2.4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숫자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죠. 이 50과 25를 에 대한 값이 아니라 100과 50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면 변수의 입력 부분에서 value 1의 값과 value 2의 값을 그냥 바꾸기만 하면 우리는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을 100으로 바꾸고 50으로 바꾸면 이 value 1과 value 2에 각각 자동으로 100에서 100과 50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바꾸면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의 수정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런 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NSLog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수문자인 %i가 3번이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i라는 특수문자는 변수의 값을 표현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3개가 나오면 어떤 변수의 값을 나타내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변수 값을 나타내는지는 이렇게 출력 문자 뒤에 나오는 변수의 나열 순서에 따라 특수 문자의 출력 값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value 1은 2%i로 들어가서 출력이 되고 value 2는 2%i로 들어가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um은 이쪽 %i로 들어가서 출력이 됩니다. 그럼 %i라는 특수 문자가 문자열, 출력되는 문자열 뒤에 나오는 변수의 순서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지는지 실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value 1의 값을 100으로 바꾸고 value 2의 값을 50으로 바꾸면 sum은 150이 되겠죠. 지금 먼저 그 프로그램의 출력 값은 50, 25, 75였습니다. 이걸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100, 50, 15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변수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 기억 장소에 대해서 살펴봤고 변수의 선언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의 안에 들어가는 값인 데이터형, 즉 자료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